문턱에 대한 두려움. 문턱을 넘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? 다시 넘으면 되잖아요. 그죠? 두 번 넘어졌는데 또 한 번 하시면 되고. 근데 자꾸 넘어지면은 왜 넘어지는지는 좀 고민하셔야죠. 나 왜 자꾸 넘어지지? 가난하게 만드는 생각 6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, 이 6가지는 여러분들 꼭 버리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. 첫 번째로 나눗셈으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. 신용카드 할부가 굉장히 무서운 게 이제 지출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고정 비용이 말도 안 되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자전거를 한 200만 원짜리를 사면은 10년 동안에 200만 원이면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쓰게 되고 한 달로 따지면 뭐 한 17,000원, 15,000원 되겠죠. 그리고 하루로 따지면 600원 정도입니다. 200만 원짜리 자전거 사는데 600원이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나눗셈으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비싼 소비를 할 때도 자기 합리화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. 소비도 어려운 소비도 쉬워지게 만들 수 있는 마법이 생기죠. 특히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홈쇼핑이죠.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99,667원. 이걸 갖고 또 이제 9만 원대라고 홈쇼핑의 쇼호스트들은 얘기를 하는데 10만 원 내면은 333원 돌려주잖아요. 그냥 10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무이자 3개월이니까 30만 원이고 성인 한 명이 30만 원이니까 4명 기준으로 가면 120만 원. 이렇게 됩니다. 곱하기로 생각을 하시고 소비를 할 때는 나누기로 나눗셈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다 그렇죠. 홈쇼핑에 나오는 내용들. 무이자 3개월. 요 무이자도 다 아시죠? 여러분들 요 가격 구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. 실제 한 7만 원 정도인데 카드 수수료 포함해서 무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. 우리는 여기 카드 수수료 다 포함해서 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나눗셈으로 생각한다라는 부분의 대표적인 가장 큰 지출 내용들, 자동차 할부, 홈쇼핑, 핸드폰 할부입니다. 3천만 원을 모아서 차를 사려고 할 때 할부로 살지 일시불로 살지 보통은 3천만 원 가지고 새로운 다른 투자처 내가 확신이 서는 투자 이거는 내가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투자처로 가시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할부로 사시면 됩니다.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할부로 가지 마시고 일시불로 가시는 게 가계부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자동차 파이낸스 보통 할부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3천만 원 기준으로 연 5%면은 연간 150만 원이고 보통 5년 할부를 하면은 이자가 한 750만 원 정도 되겠죠. 한 3,750만 원에 차를 사게 됩니다. 자동차 비용 나가는 거, 그다음에 이자,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할 때 운행 비용, 관리 비용, 유지 비용 이런 거 따지면은 초년생인 분들은 차는 웬만하면 사지 마시고 가난하게 만드는 의외 습관 두 번째 미래의 가난이라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 할부랑 연관이 될 것 같아요. 할부를 자신 있게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는데 10년으로 계산한다는 게 이번 달에도 월급이 나오고 다음 달에도 월급이 나오고 그 다다음 달에도 월급이 나오니 그 큰 금액에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갖고 싶은 이유 하나만으로 할부로 지출에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. 이 월급은 어느 회사 혹은 누군가에게 노동과 내 시간을 제공하고 나서 받는 그 대가잖아요. 나중에 몸이 아프게 된다든지 혹은 이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바로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노후에는 가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세 번째가 인맥 중시인데요. 가난한 분들 같은 경우는 사교성이 좀 좋고 평판이 좋아서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위로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노후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인맥이 아니고요. 노후 자산입니다. 50대, 60대가 됐을 때 인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을 찾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떤 음, 기대가 있을 때 연락을 하게 되고요.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서로 피하든가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. 물론 사람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. 물론 중요한데 대개는 회사, 사회생활을 그만두게 되면은
그런 인맥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누군가는 그러죠.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자녀가 결혼을 해야지 축의금을 좀 많이 회수할 수 있다. 보다는 노후자산 준비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욕망, 굉장히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죠. 귀가 얇습니다. 우리가 주로 의사소통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광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 뭐 항상 뭐 100%, 300%, 1000%, 그다음에 예전에 발표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FX 마진, 돈 복사기,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때문에 사기를 당하게 되는데, 사실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배워야 되냐면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,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뜻하지 않게 1억이 생겼어요. 근데 내가 그 돈을 관리할 수 없고 내가 돈에 대한 그릇 자체가 작으면은 그 1억에 대한 돈은 금방 날아가게 돼요. 똥파리들과 날파리들 얼마나 들끓게 되는데 그 1억에 대한 돈을 내가 지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도 경제에 대한 공부,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, 돈이 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너무 많은 욕심 가지지 마시고요. 음, 연간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간에 본인만의 목표를 좀 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워렌 버핏도 50이 넘어서 실제로 부자가 됐고요. 그분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약 22% 정도라고 해요.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상식선에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난하게 만드는 6가지 중에 뭐 5번째, 완벽주의자인데, 제 주변에 완벽주의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. 제가 2016년도에 미국 주식, 그때 한참 노래 부르고 다녔던 종목이 엔비디아랑 AMD였었어요. 실제로 매수한 사람은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. 보통 다음 스텝의 질문이 미국 주식의 종목까지 찍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사야 되냐에 대한 질문, 그 다음에 그럼 미국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,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질문 자체를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요. 실행을 했던 한두 명은 다행히 아직까지도 그 2개 주식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가끔 이제 저를 볼 때마다 미국 주식에 발 담글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, 실제 행한 거는 상대방이죠. 저는 그냥 상대방이 저한테 고마움을 표현해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좀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고, 나머지 9명은 너무 어렵다.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을 하는데 앱 자체가 원 앱이 아니었어요. 제가 이용했던 하나금융투자도 국내 주식 앱이 따로 있었고 해외 주식 앱도 별도로 있었어요. 그래서 앱을 2개 깔아야 되는데 그 2개 까는 것 자체도 좀 번거로웠고, 계좌 계산하는 거 그것도 좀 귀찮아 하시는 분이 있었고, 그 다음으로는 미국 주식을 살려면은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원화 예수금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할 수 없었어요. 물론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무조건 달러로 가지고만 이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는데, 원화 예수금으로 미국 주식도 바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. 달러 바꾸는 것도 귀찮고, 그럼 미국 주식은 새벽에 사야 돼? 그렇죠. 미국 주식은 새벽에 사야죠.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뭐 10시 반, 11시 반에 시작해서 5시 반, 6시에 장 마감이 되니까, 뭐 물론 굳이 밤을 안 새더라도 예약 매수, 예약 매도를 걸어놓으면 되니까 그건 크게 걸림돌이 아닌데,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문턱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너무 완벽하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대부분 다 나중에 하겠대. 나중에 돈을 좀 모아서 하겠대. 그런 사람들 보고 제가 제때 혹은 나중에라도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미국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오늘 계좌 개설해서 원화로 통장에 옮겨놓고 바로 매수해도 살 수 있는데,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고, 완벽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?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 좀 모아서 나중에 좀 기회 되면 한번 보지 뭐. 지금은 장이 별로 안 좋잖아. 장이 좋았을 땐 좋다고 안 하고 장이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안 하고, 결국에는 이 문턱을 넘기
위한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그러는 것 같고요. 생각만 했었던 문턱,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. 한번 넘어보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. 문턱에 대한 두려움, 문턱을 넘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? 다시 넘으면 되잖아요. 그죠? 두 번 넘어졌는데 또 한 번 하시면 되고. 근데 자꾸 넘어지면은 왜 넘어지는지는 좀 고민하셔야죠. 나 왜 자꾸 넘어지지? 문턱이 저렇게 낮은데? 아, 문턱이 높구나. 이러고 포기하는데 일단 시작을 했을 때 안 됐을 때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시행을 할 건데 그때 시행을 하게 되면은 모든 생각과 목표는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완벽해서 하지 마시고요.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바로 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바쁘시죠?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생계에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 모든 일 자체가 생계랑 연결되고 하루 24시간을 노동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판로를 만들기가 어렵게 됩니다. 어이없는 이야기가 바빠서 청약을 놓쳤다 이거든요. 이럴 수 있어요. 바빠서 청약을 놓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완벽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바빠서 보통은 이제 회사 일이겠죠. 내 일이 아니죠.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청약을 놓쳤을 수 있는데 청약은 하루만 받잖아요. 아침 9시인가 10시인가부터 오후 5시까지 청약을 받게 되는데 신청하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. 근데 바빠서 청약을 놓쳤다라는 거는 내 마음이 스테이블하지 않고 불안하고 내 모든 신경이 회사의 중요한 일과 바쁜 일을 처리하다 보니 내가 지금 중요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.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라는 부분, 월급을 받는 회사를 위해서 나의 모든 역량을 회사에 투입을 하죠. 내 삶을 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. 블로그에도 글 쓰고 요거 여러분들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항상 고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4시간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.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? 인생 살면서 꼭 해봐야 할 것.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기. 수영을 안 가는 날은 근력 운동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 수영 가는 날은 수영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. 독서 통해 긍정적인 생각하기.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보이더라고 이제. 책을 읽어서 지식을 습득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 전달을 할 때 조금 더 세련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. 독서는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모든 것들을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습관 한 번쯤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